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금요일 날은 어떤 특정 어떤 이벤트, 이슈성보다는 그냥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좀 나왔는데요. 그 진폭이 좀 컸습니다. 예전에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뭐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약간 좀 내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실적이 좀 괜찮으면 급등하고 실적이 좀 실망스러우면 급락하는 요 흐름이 좀 나오는데, 특히 금요일장에서 이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자, 어펌홀딩스 이 기업이 5.8% 급락을 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미국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후불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사실 보시면 뭐 매출, EPS 다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면 뭐 그래도 잘 그냥 또 부합하는 수준일 것 같은데라고 좀 평가를 할 법도 한데, 일단 다음 분기 이 3분기 목표치가 사실은 더 실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펌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요일날 뭐 실적 발표를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8일날 실적을 발표했던 건데, 그 여파가 지금 한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매출 목표치가 시장 예상에 좀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직원의 거의 20%를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핀테크 회사들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성장 기업들,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이 빅테크와는 좀 다르죠. 이제 자라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조정을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비용 절감을 잘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우려되는 게, 이들 기업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기업인데,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그런 성장 모멘텀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점에서 약간 시장에서는 악재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조정,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매출에 대한 그 가이던스가 예상에 너무 비달했다는 부분, 이런 게 큰 지금 부담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거의 뭐 10여 곳에서 목표 주가를 줄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서 지금 8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날부터 주가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거의 지금 3거래일간 27%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성장 모멘텀 둔화, 이런 부분이 지금 어퍼홀딩스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익스피디아입니다. 뭐 우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같은 조건으로 싸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찾다 보면 익스피디아 많이 좀 나오잖아요. 자, 익스피디아도 8.6% 급락을 했습니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인데요. 뭐 매출, 조정 EPS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뭐 수익성 부분도 매우 좀 안 좋게 나타났는데, 뭐 총 예약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상치를 미달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주요 실적 항목들이 다 예상에 부합하지 못했던 건데요. 익스피디아 측에서는 자, 11월에 허리케인 왔고 12월에도 날씨 안 좋았잖아요. 그때 뭐 폭풍, 폭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여행 수요는 줄었다. 뭐 그 여파가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연초 이후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뭐 앞으로는 실적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주가는 급락을 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덱스컴입니다. 덱스컴은 혈당 측정기 등 이런 의료기기 업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은 뭐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조정 EPS 다 시장 예상보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덱스컴이 지난해에 이 혈당 측정기 이걸 아마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신규 고객들이 계속 또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성장 모멘텀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기업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주목 이 기업에서 다뤘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3.6% 상승을 했는데, 음악 스트리밍 회사이고, 요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뭐 팟캐스트, 오디오북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기업인데, 이제 투자의 정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스포티파이가 주가가 올랐는데, 밸류 액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블룸버그에서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역시나 좀 행동주의 투자자로 잘 알려진 이 메이슨 모르핏, 이게 요 밸류 액트의 CEO인데, 한 대학의 무슨 강의에 가서 뭐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아마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포티파이 지분 인수했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는데 스포티파이가 그동안 정말 수년간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용 절감 조치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발표한 요 내용이 이제 전해지면서 주가는 오른 건데요. 하지만 요 밸류 액트 측면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설명을 했다거나 뭐 스포티파이에서는 뭐 우리는 이들이 우리한테 투자한 거 우리는 환영해 뭐 요 정도의 멘트 정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요게 좀 호재로 작용했고 요 메이슨 모르핏 요 최대 주주가 세일즈포스도 지분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사회에서 이제 독립 이사 자리도 좀 차지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에는 일단 자기는 지원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또 어떠한 변화를 촉구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